예, 이어서 저희 대표님과 저 잠깐 앉아서 이제 할까요? 예. 이제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느 버라이어티 쇼에서도 못 본 이 투샷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학생들의 직접적인 고민이랄까 아니면 애로사항 그리고 뭐 하소연 아니면 뭐 넋두리라면 또 어떻습니까? 예,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이 되는 한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유롭게 뭐 주제와 상관없이 한 2에서 3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박근혜 의원님께서는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자를 먼저 받겠습니다. 네, 거기 모자 쓰신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손을 번쩍 드셨네요. 겨드랑이 찢어지신 거 아니에요? 손을 너무 크게 들으셨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드건이 좀 기다려주세요. 네, 마이크 켜질 때까지. 네네, 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1학번 홍성찬입니다. 1, 1학번, 1, 1학번이랍니다. 1, 1학번.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한테 궁금한 거 아니죠? 네, 아니. 사랑 해보셨어요? 상당히 민감한 질문. 그럼요. 사랑을 안 해봤다 그러면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사랑 해보셨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하실. 또 다르신 거기 바로 앞에 여성분 거기 드신 분 목도리 하실 거. 아유 더워. 목도리 푸세요. 그니까 더우니까. 네. 저는 어제 한미 FTA가 비준안이 통과되었잖아요. 네, 어려운 얘기 하시네. 네,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안 좋은 점으로 쌀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농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고요. 또 카피약 같은 게 카피약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못 만들게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약값이 일단 올라갈 거라고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들 일단 병원 가는 약값이 일단 올라가게 되나요? 아니면은 의료보험 재정에 더 충당하게 되나요? 네,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제약회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천천히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공공요금 서비스도 오르고 약값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을 하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FTA는 뭔가 이렇게 요금이 오르고 막 이러려면 이게 민영화가 돼야 되고 또 민영화가 돼도 뭔가 그 요금을 정부가 관여를 할 수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FTA는 민영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특히 공공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FTA의 그 규정에도 우리 국민의 공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적용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공익과 관련되는 부분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고 또 함부로 그것 때문에 민영화가 되는 거하고 FTA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료 부분도 그렇게 그 FTA로 인해서 이거 공익이잖아요. 우리 건강에 관한 문제 그렇게 그 가격을 막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고 약값은 FTA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그 제약 약 업체와 그 약 제약하는 데하고 정부하고의 그 어떤 그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 외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그런 협약을 약값 때문에 하게 될 때 국내에서 막 폭등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그런 그 협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농업 부분은 이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취약한 부분은 많이 우리가 정부가
또 관심을 갖고 경쟁력을 키워줘야 된다 해서 그거는 여야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ISD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됐지만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얼마나 더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봐서 그거는 논란이 안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앞으로 그 농업에 대해서는 소득 보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화를 한다든가, 또 뭐 유통 구조라든지 또 뭐 어떤 브랜드화하는 거 있잖아요. 한우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많이 써서 실제 그 농업도 그 경쟁력을 갖도록 그 뭔가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예. 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이제 질문보다는 이 넋두리를 듣는 시간이지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닌데, 예, 조금, 예, 들을 수 있는, 예, 여기 앞에, 예, 분, 예. 앞에, 예, 안경 쓰신 분,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따뜻한 잔이네요. 네. 저는 이제는 만학도예요. 공학번 사회복지학과 이경순입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 넋두리 공공학번 사회고교학, 예, 이경순 예, 이정순 씨, 아니요 이경순. 이경순 씨, 예, 예. 저는 저의 넋두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은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는 학교에 들어왔거든요. 어머, 네,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대학생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자금이 약간 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만 35세까지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네, 네. 제가 조금 넘어요 그 나이보다는. 아유, 동안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근데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 이제는 그 고용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 좀 어떻게 6개월 정도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넣었으니까 해당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고용복지센터를 가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이제는 좀 회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한 그 내용에는 해당이 고용보험 탈 수 있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안 되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학생은 이 직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업이 아니라. 근데 제가 하는 거는 학생이 뭐 이익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네. 그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또. 예, 예. 여기서 짜증 푸시면 안 되고, 예.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예. 정치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유, 좋은 길 찾으셨네요. 예, 의원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속 시원합니다. 예, 아유, 박수 한번 그리고 주세요. 예, 이 아유. 만학도의 애로점도 좀 알아주세요. 이제 아. 왜 그러면은 만학도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와 덧붙여서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우리 진학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80%가 넘는데 의뢰 가는데 물론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평생 학습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일생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도 또 좀 나이가 들어서 뭐 정년 퇴직이라는 거 하고 나면은 아직도 그 열정이 남아 있는데 일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냥 뭐 연금이나 타고 그럴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나라로서도 손해고 개인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어떤 평생 학습 체제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서 또 다른 일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차츰차츰 고등학교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대학교 가는 부분은 평생 학습 체제 속에 넣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어떻게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어떤 직장 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갔다가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다가 나 이거 좀 더 배워야 되겠어. 그러고는 다시 또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나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는 여러 가지 인구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예.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죠. 네. 어차피 우리는 평생 학습 체제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50대가 돼서도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학도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도 그런 데도 문을 연다면은 이게 학자금 대출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차별을 받지 않으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결론은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뭐 이런 말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한 번도 안 시켜본 것 같아요. 네? 아, 질문은 이따가 좀. 예. 네? 질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예, 소신이 있으니까 질문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예. 질문 받는 시간이 아닌데 지금. 안녕하세요. 철학과 1, 1학번 김석현입니다. 예. 철학과 1, 1학번이랑. 아까 한미 FTA를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는데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나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그거는 폐기를 해야 된다. 4분 만에 날치기 통과가 된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여야 합의가 된 것입니까?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잘. 그 여야 간에 처음에 그 원내 대표단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제 합의로 통과시키자, 이런 양당이 그런 생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농업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 여당 쪽에서 그 야당이 요구하는 걸 많이 뭐 거의 100% 가깝게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다 합의를 본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ISD 조항에서 이제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끝내. 그러니까 농업 부분은 이제 여야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약간 좀 혼돈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질문 예, 됐죠? 예. 이제 넋두리 하나만 더 듣고 예. 한남대학교 예, 학생 한번 예. 아유. 투지 있어요. 예. 넋두리입니다. 질문 안 돼요. 더 이상. 바라는 거 좋지. 예,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남대학교 정철론 국제학과 이하림입니다.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박근혜 의원님께서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정치인들이 하셨던 소통을 보면 뭐 그저 보여주기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뭐 일명 서민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가식적인 소통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저번에 봤을 때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인덕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창업 동아리 이제 대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그 창업 동아리 그 학생들과 얘기했던 게 주가 아니라 소통을 하려 다가가는 박근혜 위원님이 더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앞에 말했던 그렇게 잠깐 보여주기식 가식적인 그런 소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오시려고 한 건데, 그렇게 보면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대학생들은 대화를 하고 싶고 이해를 바라고 고민도 많고 하소연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시적인 게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소통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를 바라고요. 그렇게 계속 약속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 해주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하고 뭐 이렇게 사 먹고 뭐 어디 가서 그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통에 실패한 거겠죠, 그렇죠? 저기 테니스를 칠 적에도 제가 옛날에 테니스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지금은 좀 못 하고 있지만, 근데 공을 보내는데 자기가 저쪽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마음에서 이게 공이 어떻게 보면 머리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딱 찍어놓고 그다음에 테니스 라켓을 들고 요걸로다가만 요렇게 치면은
절대로 제대로 가지도 않고 파워도 안 나고 그 여러분들 테니스 하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폼이 좋아야 된다는 게 결국은 제대로 치면 폼이 좋게 되는데 보기도 좋게 되는데 이 팔이 요것만 갖고 요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라켓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팔의 연장이라고 자기 팔의 연장이라고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몸 전체가 그 라켓에 실리면서 공에 이렇게 그 전달이 됐을 때 파워 있게 그쪽으로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 누구를 찾거나 또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마음이 안 실리는 거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을 만나거나 어떤 곳에 가서 만날 때 자기가 그 관심을 갖고 뭔가 이분들하고 좀 뜻이 통하고 또 내가 혹시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또 열심히 좀 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편안하게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는데 뭔가 작은 힘이라도 내가 성심껏 노력하겠다는 이 마음이 이렇게 실려가지고 가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실린 거는 알거든요. 지난번에 그 인덕대학교 간 것도 이제 그때도 뭐 많은 분들이 취재가 오고 그래서 조금 막 어수선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덕대학 간다는 것도 알리지를 않았는데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어떻게 또 얘기도 좀 하게 된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래요. 아유 저기 이게 알려져서 너무 이렇게 막 그 복잡하게 돼가 좀 미안하다고 거기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그냥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올라 그랬는데 뭐 기왕 이렇게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또 취재를 오셨다면 그것도 뭐 좋겠다고. 왜냐하면 인덕대학교가 창업을 위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서 성과를 많이 내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하는 학교가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이 답을 드리자면은 그 적어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고 또 인덕대학교를 가고 또 어느 중소기업을 가고 하는 거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항상 실려서 간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또 혹시 내가 좀 뒷받침할 거는 없을까 하고 찾고 근데 그게 현장이 아니면 좀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과 아주 밀착이 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주 헛된 게 없거든요. 현실에 정말 적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듣고 그다음에 가서 정책을 또 가다듬고 보완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하거나 정책으로 만들거나 앞으로 또 실천을 하게 될 때 차질 없이 정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이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답이 된 건지. 네,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그럼 더 많이 이렇게 찾아주실 거를 그렇게 약속해 하려고 주시는 그럽니다. 건가요? 예. 네, 그럼 더 많이 대학생들의 예. 고민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뭐 또 와달라는 그런 수정이니까 예. 적당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저기 기자분들 기사 잘 적어주세요. 이렇게 잘못 적으시면 이렇게 화냅니다 학생들. 자 간단히 마지막 진짜 하소연 할 사람 딱 한 사람만 듣고 안경 쓰신 분, 돌아보신 분, 여학생. 마지막 한 분입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의학과 3학년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한의학과. 아까 FTA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복제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약회사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 사용 문제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복제약을 제약할 때 그걸 그 회사에 알려야 해서 그 특허권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야당과 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셔서 ISD만 제외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였는데 ISD를 해결하면 그걸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한 건 민주당뿐이었고
요즘에 나머지 야당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과연 이게 소통이 잘 이루어졌던 것인지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는 정치를 실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고 이런 형식 같은 것들이 잘 고려되지 않은 통과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건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어제 같이 이렇게 그 비준안이 통과된 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여야 간에 이렇게 잘 합의가 돼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 아직 우리 정치 좀 잘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FTA를 체결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FTA는 이제 수출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다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잡아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자원도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좀 외화도 벌고 그래서 뭔가 발전을 해 나가려면 그 국제 사회와 튼튼하게 이런 그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또 경제 영토라고 그러죠. 그것도 넓히면서 이런 가능성을 자꾸 추구해 가야지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어 갖고는 우리 같은 나라는 특히 발전할 수가 없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FTA가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거지 이걸로 된 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FTA가 우리한테 준 가능성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고 이것이 나라 발전에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 재산권 문제는 지난번에 또 뭐 저기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좀 기간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받을 수는 없지만 좀 연장을 받은 동안에 우리가 또 우리 쪽에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거기에 의존해서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FTA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경제 영토를 넓혀가면서 지금 미국하고 함으로써 한 전 세계 한 60%로 넓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그 가능성이 우리한테 정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부터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 야당에서도 좀 다 조금 아까 말씀대로 민주당 의견 다르고 또 민노당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불행하게도 모든 야당이 다 합해가지고 그 할 수 그 해결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또 제1 야당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주로 이제 여야가 협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많이 합의를 보다가 그것도 힘들게 보다가 이제 결국은 ISD에서 그 걸린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제같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래저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래저래 넋두리를 좀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뭐 어제 FTA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얘기, 참 힘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주신 여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의원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정치에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